100년 전 우리 이 땅의 선조들이 그야말로 격변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실천을 했는지 그 얘기를 쭉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1 독립운동에는 남욱군,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광복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염원한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제 평화가 남았습니다. 통일이 남았습니다. 완전한 평화, 함께 잘 사는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침략 제국주의 국가, 그러니까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낸 침략 제국주의 국가 12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식민지니까 식민지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과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침략한 나라 바로 곁에 있는 식민지여서 통치 강도가 제일 강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침략을 880년을 받았으니까 독립운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 중에서 제일 강성을 가진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아일랜드,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그 베트남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로서 순서대로 열강의 5개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싸워서 이겨내니까 호치민이라는 인물의 미대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정말 그래서 세계적인 것인데 그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메카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99년도에 이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을 할 때 그때 썼던 책이 안동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이고, 그 책의 결론에 안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 99년이었고, 2003년도에 이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자고 했고, 그것이 이제 2007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꼭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상북도 기념관으로 성격을 하고, 성격을 해서 새로운 문을 연 지가 이제 1년 반 됐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이 3.1운동, 우리가 지금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3.1운동 이전에 25년이 있고 3.1운동 이후에 25년에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사는 51년간 전개가 됩니다. 3.1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전의 독립운동과 이후의 독립운동이 완전히 성격을 다르게 합니다. 3.1운동 이전에는 이제 보수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킬 것이니까 그 성리학적인 질서를 고수하면서 군주국가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던 분들이고, 여기보다 한 10년 늦게 나온 것이 계몽운동인데, 이 계몽운동하는 사람들은 독립을 하되 공화주의 국가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어서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요즘 같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나라를 지키자는 데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념과 방법에서 달라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이제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갈등을 벌이게 되고, 그것이 1910년에 나라 망할 때도 둘은 손잡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었던 협동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6살 되는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상투를 잘랐는데, 상투를 잘랐다고 예천에 있는 유림 의병들이 와서 교감과 교사를 3사람이나 죽였습니다. 그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10년 7월이니까 나라 망하기 한 달 반 전인데, 상투 잘랐다고 같은 민족을 죽이는 행위가, 그게 보수 진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1910년에 나라 입고 난 뒤에 아직도 그 보수 진보의 계열이 같이 가다가 1915년에 처음으로 광복회를 만들면서 손을 잡기 시작했고 그 보수 진보가 처음으로 완전하게 결합을 한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 때 와서 끊어서 이제 그 군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화주의라는 것이 정착이 되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혁명이라는 이야기 말씀해 주셨던 것도 그런 거죠. 서양에서 혁명이라고 할 때 농노들이 해방이 되어서 나와서 타운을 형성하게 살 때 크래프트 길드나 몰찬트 길드라고 해서 그 길드 조합을 형성하고 사는데 이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면서 점점 상권을 확보해 갑니다. 그러다가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 세금에 대한 대가로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전 국민이 참정권을 달라고 일어난 것을 우리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시민혁명은 바로 시민사회를 만들어냈고 근대국가를 만들어냈는데 그처럼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달성했으니 만들어냈으니 이것은 혁명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해서 3.1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에서 독립국임을 선언했고 그 독립국을 나라 밖에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다만 이제 국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는 이런 국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을 이룰 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운영을 하고 임시의정원이 운영을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국토를 되찾게 되면 국회를 소집한다. 그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나온 1919년 4월 11일 날 나온 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 국회라는 이름이 1919년 4월 11일 날 명시됩니다. 임시정부는 정부로 가고 임시의정부는 국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이제 후반부 독립운동사의 후반부에 보수진보가 새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걸로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또다시 보수와 진보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최초의 통합을 언제 갖고 오느냐 하면 1926년 60만 세 운동 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신간해 때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한 해 앞서서 순종 황제가 죽었을 때 장례날 6월 10일 날 60만 세 운동 때 처음으로 좌우 합작을 하는데 그걸 끌고 간 최고의 인물이 조선공산당의 권오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천 계룡면 동부동 출신의 김단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세 운동을 일으킨 제일 핵심 지도부 최고의 기획자는 이 안동 가일마을 출신의 권오설이라는 분입니다. 매우 혁신적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좌우 합작을 합니다. 60만 세 운동이 천도교 세력하고.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안창호 선생이 북경에서 시작하고 만주로 가면 그것이 김동삼 선생이 최고봉이 됩니다. 바로 이 마을 출신이죠. 그 흐름 선상에서 1927년에 신간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북 사람들이 독립운동 전반기에서도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그러니까 계몽운동을 끌고 나온 산실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협동학교인데 석규 이상용 선생처럼 진보로 나아간 유림을 혁신유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전반기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 그걸 통합해내는 경북 사람. 그다음 독립운동사 후반기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고 그걸 통합해내는 이 안동 사람과 경북 사람.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요즘 경북은 보수 꼴통의 중심지인 것처럼 되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를 가지런히 잘 조화롭게 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해방된 뒤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민족자들이 역사의 중심이 서버리는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은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김희중 대주교가 3.1운동 때 천주교가 참여하지 못하고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가로막았던 데 대해서 사죄한다.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옛날에 그러한
개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석우 신부가 한국천주교에서 서문에서 천주교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가를 반성하기 전에는 뭐가 안 된다는 식으로 서문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의 친일, 유교의 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친일을 청산하자고 나서서 성균관대학을 만들고 명륜당을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나라의 향교의 대부분도 친일을 하거든요. 그 친일을 청산하려고 나섰던 심산 김창숙 선생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황도유림입니다. 일본 친일 불교, 유교입니다. 그 황도유림을 끌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에서 과연 민족의 전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를 살아왔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교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가르치기보다는 한 명의 친일파에 대해서 청산을 해보는 교육을 하니까 훨씬 더 아이들에게 파급력이 크고 좋더라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뒤에 한 말만 첨부를 하자면 김시현 선생이 부산 피난 시절에 이승만 저격을 하지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사게 되는데 그 김시현 선생은 독립운동 기간 내내 가장 오래 감옥을 수없이 제일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산 피난 시절에 장기 정권을 획책하는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납치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살하려고 했죠. 이건 민주화 운동입니다. 백농 이동화 선생과 심산 김창숙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그 때문에 다 잡혀 들어갔죠. 이분들 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일투쟁에서 민주화 운동까지 제가 김시연이라는 한 인물을 쓰면서 부제로 달았던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김시연 선생은 지금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안 됩니다. 우리 상훈법에 실형을 사게 되면 주었던 훈장도 치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연 선생이 포상되지 않는 한은 독립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지 못하겠다. 저는 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이 민주당을 끌고 계시는 분들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이 어디서 왔던가? 바로 독립운동에서 왔고 이러한 것이 반듯하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야만 이 땅에 무엇이 정의인 것이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육사 선생님께서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신 적이 없거든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인들이 친일의 길을 갈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이육사 선생의 삶이 올곧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역사를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그런 일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야기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무장투쟁가들을 길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북과 책을 들고 평생을 살아온 한 유학자였습니다. 이상용 선생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의병을 지원하는 한편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해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역사 바로 알기, 바로 세우기 등등 분위기가 또 한 번에
안동이 재평가받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자리도 민주당 경북도당의 우리 허대만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만드신 자리인데 여기에는 상세호 위원장 또 이삼걸 위원장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전부 국가 중심의 새로운 안동 문화권이 독립운동을 통한 안동 문화권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은 아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상걸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국가 중심의 사업들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애강의 설계를 얘기 들었습니다. 3일 방송 100주년을 맞이해서 각 기관이나 우리 독립기관관, 우리 광복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하기 전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을 또 뜻깊게 생각하고 여건상 사회 낙오된 인간으로 살다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또 감회를 있고 뜻깊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점도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문학과는 또 특히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도 새로운 건물을 마련. 제가 처음 들어올 때가 6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바깥으로 돌리고 이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줬는데도 저희들이 좀 오지라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왔을 때는 한 13,000명 정도, 제가 2007년도 3월 1일부로 왔는데 지금은 막 5만 명에 가까운 47,000명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작년은 저희들이 공백 상태에 있고 그런데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 숙소도 있는데도 이제 저희들이 문학관에서 앞으로 그 문학 벨트를 만든다든지 또 독립기념관, 기념관들을 서로 이제 연계를 하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교육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배포했는 거는 뭐 경기도 쪽에도 그런 이런 아이템들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새로운 공백 기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최선으로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 그렇게 뒷받침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이동수 회장님이 그 후손들의 그 고난점 뭐 아픈 점들을 지금은 저는 이거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고 시간상으로 오래 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들은 그 좀 새로운 이제 건물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에 뭐 고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그렇지만은 저희들 문학관 식구들이 매너 늘어서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김영근 교수님이나 뭐 전문가 관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모든 걸 이 재산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내는 어차피 일본한테 뭐 모든 걸 갖다가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뭐 있다 보면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지고 우리 이제 안동으로 말할 때만 석주 이상명 선생이 그때 상당히 역할을 하고 하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겠나. 요즘도 또 그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석주 이상명 선생은
우리 집보다도 한 1년 정도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조국계에서는 이제 재산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1912년에 이제 만주로 이제 식구가 우리가 이제 가족을 이제 동생들하고 모두 데리고 들어갔다 가요. 한 2명이 나보다 식구를 데리고 만주로 하셔가지고 뭐 열심히 어서 독립운동을 이제 하신데 참여한 곳은 뭐 기록으로도 좀 많고 이런 거 보면은 뭐 한족회, 그죠? 교육회 이 모든 것이 이제 석주 이성용 선생 산하에서 밑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1919년 뭐 이제 우리 이제 김기봉 강장님께서 이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이제 8월 15일에 이제 일본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거기서 교전하다가 수목하는 걸로 이제 나온다. 그 수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신을 이제 거두는 걸 우리 할머니가 이제 모든 구두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도저히 있어 보니까 저기는 말에 독립군 뭐 이제 하는 이제 주상 건길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었다 모든 다 거기서 도저히 뭐 살 수 없으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해도 일본들이 뭐 얘기하기로는 여기는 저기 건길이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이게 하여튼간에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이 독립운동에 있으면 남들은 모르고 아들은 이거는 이제 씨를 말라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소문을 듣고 할머니가 우리 이제 저희들 아버지 성물을 3살 당시에 여장을 시키고 완전히 그 이제 교육을 어릴 때 그 모든 것을 여자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피신해가 댕기다가 도저히 거기 힐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이러다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말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나중에는 독립이 되면은 그래도 나머지 1시간에 이제 주선이고 하니까 그래 때문에 지방이라도 서거지고 조상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 거기서 피신 해가지고 이제 고향이 이제 한동으로 맞습니다. 김원 간장님께서 전국 독립운동사에서 발굴 많이 해놓으신 거 국가 차원에서 어떤 말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 해가지고 그걸 진짜 동네에 우러나고 후손들한테 자랑 이 동네 이런 동네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부 차원에서 방금 뭐 시군 어떤 단체든지 그걸 좀 그냥 다 발굴해가지고 비싼 돈들을 발굴해 놨잖아요. 그걸 교육 차원이든지 국민 계도 차원이든지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산 가족입니다. 제 사촌이 고정 사촌이 해가지고 23명이 현재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은 어차피 지금 남북이 막해가 안 돌아가 있잖아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라도 특별 뭐 이래 해가지고 길을 한번 뚫고 날락하는 거 정의 남북 이산 가지고 못 만내마 독립유공자 후손들이라도 어떤 명부를 붙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줬으면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조선의 정신을 밝히고 개혁 정신을 구형한 데는 그 중심축에는 늘 영남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맥이 결국 나라를 잃었을 때 분연히 일어서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소위 해방 이후에도 초기 이승만 독재 권력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 우리 경북의 그런 선비 정신이 한국 사회를 이끈 힘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다만 올해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우리 독립운동사 내지는 독립운동가가 교과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마치 대구 경북이 보수 꼴통의 중심인 양 이거는 완전히 왜곡된 거죠. 오해된 겁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유신 정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이룬 산업연구원들이 사실은 TK 출신 테크노크라트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사회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항산과 항심을 늘 지켜온 중심은 우리 영남이었다. 또 대구 경북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런 영남의 정신이 우리 사회 일반에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살아있는 독립운동사, 살아있는 독립정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후손분들이나 우리 또 당 관계자들이나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독립운동 정신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 당에서도 힘써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을 적어도 대구 경북만이라도 우선 초중등 시절에 일정 시기는 우리 독립기념관 와서 한 번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정신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또 예산상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우선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사실은 이 광복회나 이런 데 문재인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후손분들에 대한 예우나 기타 이 보살핌이 역대 보수당 정권 어디에서도 할 수 없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따로 표 따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 이 하나의 습관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문화의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올해 우리 허대만 위원장이 참 중심이 돼서 신년인사회를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하자. 그게 뭐냐면 작은 해프닝입니다만은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게 굉장히 큰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그런 정치적 어떤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대구 경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 경북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자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우리 반민특위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김상덕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제 지역구에 있는 고령분입니다. 그런데 고령 주민 중에 김상덕 선생을 아는 분이 놀랍게도 100명이 안 돼요. 그분이 고령분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 집안 얘기를 하자면은 부산에 가면은 한 날 제가 부산을 갔는데 그 유엔 공원에 소해 장건상 흉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이 저는 저 위에 조상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 참 그분들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정권에 이제 좀 사회주의 계열로 이승만 정권에 좀 비판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그걸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구나. 좀 더 진짜 열심히 발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아까 저 구미에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에 연구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말로만 100주년 하지 말고 좀 제도적으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더 많은 분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데 더 우리가 진짜 옛날 어른들 독립운동 하던 마음에 1000번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벌써 다 됐지 싶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꼭 좀 우리 대구 경북이 또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하고 이 아주 참 양식 있는 그런 우리
이 시민들을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100주년이 단순히 그거로 그치지 말고 꼭 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그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에서 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드릴게요.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오늘날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반도 모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지금 한반도 남북의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의 원래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의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핵 문제, 안보 문제로 보고 있지만 사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동의 지금 임청각 공원의 정신을 우리가 경제 문제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00주년 기념일이니까 우리 경북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참 국가 독립기념관도 아니고 원래는 안동 독립기념관이 제가 부지사 있을 때 그때 우리 김관용 지사가 지금 경북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독립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더라고요. 아니 저 안동에 있는 기념관을 경북 기념관으로 좀 승격을 하면서 좀 우리가 예산도 좀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경북 독립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 독립기념관에 아까 학생들 이렇게 오고 하지만 사실은 독립기념관이 경북에 유한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 독립기념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동 지역 또 안동 지역에 연비로 내가서 경북 전체에 걸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어떤 위상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국가기념관으로. 그래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임청각 복원이 문화재로서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항일운동의 정신이 스며드는 복원이 돼야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동 역사하고 그 다음에 철도를 폐선하니까 이 땅이 가만히 두면은 철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은 우리 안동에서 손을 못 대요. 돈을 갖추고 사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미에서 대통령님이 임청각에 쏟는 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애정을 우리가 활용한다 할까 그런 의미로서 그 지역 전체 안동 역사하고 거기에서 땅을 좀 더 넓혀가지고 우리 중부동 일대 땅을 해가지고 그걸 성지 공원으로 만들면서 우리 이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여기에다 민족교육장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독립운동의 민족 정신을 지금 일본하고 100년 동안 있었는데 한일관계가 청산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진심으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프랑스나 유럽 보고도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민족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여기에다가 큰 민족 교육장을 만드는데 우리 독립 공원 성지 공원 같이 만들면서 하자. 이 사업은 대통령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돈도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지 관리도 하고 전국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들 직원들을 교육을 강제를 하면 무상하지만 법으로 시키게 하려고 하면은 국가기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가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자. 저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경북에서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경북의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북 청년은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살고 싶은 경북,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경북이 되기 위해서는 선배님들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은 선배님들이 길잡이를 해주시면 지역의 어떤 정치나 문화, 경제에 대해서 비판과 정치 혐오나 이렇게 포기만 하지 않고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여러분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좀 더 관심과 참여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그 한국이랑 아일랜드가 식민지 그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많았고 뛰어났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중에 한국에서도 그 중에서 이제 경북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건 저의 관심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을 사실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실만 알아도 긍지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좋겠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도 보고, 지난번에 독립기념관에서 신년교례를 할 때 이렇게 둘러도 보고, 예,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챙겨서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독립운동의 성지로 안동을, 경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왔는데, 이성걸 위원장님 말씀 듣고 또 우리 관장님 말씀 듣고 하니까 많이 정돈 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인천과 복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안동을 특히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잘 바꾸라고, 국민교육의 산실이랄까, 국민교육, 독립운동 교육, 역사교육 이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경북이 무슨 보수의 아성이니 보수의 중심지니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야말로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정신적인 자산이 충분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오늘 많이 생깁니다. 우리 안동 지역의 이성걸 위원장님 여러 가지 부상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원래 국가 차원의 행사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